자, 오늘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용주 캐스터가 없어서 이용주 캐스터처럼 인사를 했네요. 네, 네.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바로 갈까요? 항상 이 부분이 좀 썰렁해요. 급하게 바로 보완을 하시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하늘에서 벽돌이인데요. 어. 이게 말 그대로 하늘에서 벽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두 개가 연달아서 떨어졌는데요. 웬 날벼락인가 싶은데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가게 앞에 저 실외기 뭔가 쌓여있는데 저기 부서졌죠? 네. 벽돌에 맞아서 망가진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 위로도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벽돌 2kg짜리였대요. 이 가게 주인도 맞을 뻔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인터뷰 보시죠. 네. 네, 위에서 제 바로 옆으로 한 30cm 안쪽으로 벽돌이 한 개 더 떨어졌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도 혼자 막 깜짝깜짝 놀란다거나 중층 건물 되는 건물들 주변에 못 가고 있어요. 아니, 그 벽돌이 뭐 주변에 뭐 공사장이 있었던 건가요? 뭔가요?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실수나 사고가 아니었고요. 초등학생 2명이 저지른 일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이게 5층짜리 건물 옥상입니다. 네. 한 명이 뭔가 먼저 보셨어요? 아이고. 던져요. 밖으로 던져요. 근데 이게 벽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다른 아이도 뭐 똑같이 따라하면서 벽에 떨어지니까 저거 주워서 다시 한번 저 밖으로 저렇게 던졌습니다. 저 벽돌에 사람이 맞을 뻔했던 겁니다. 아이고. 아니 2kg짜리를 5층에서 던지면 사실 이게 무게가 높이 때문에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럼요.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해서 어쩔 만약에 뻔했어요. 사람이 맞았다면 아니면은 다른 물건이라도 크게 맞았다면 목숨을 정말, 잃었을 수도 있을 것 목숨을 같아요. 잃을 아이고. 큰 일이 네네. 났었겠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향가 CCTV를 확인하고 같은 건물 체육관에 다니는 이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요. 이 아이들 만으로 10살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형사처벌이 안 되는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초등학생들, 뭐 어린 학생들의 이런 사건 사고 가끔 전해드리는데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일단 뭐 형사처벌은 할 수 없는 네.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민사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2달이나 지났지만 부모들이 사과를 하거나 망가진 시래기에 대해 배상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 큰일이 날 뻔한 목격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있으면 하늘만 보게 되고 정말 그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해서 못 다닐 것 같아요. 네, 안 다쳐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나무 심기. 오, 이게 나무 심기, 웬 나무 식목일도 아닌데 네. 나무 심기. 이게 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현 경영진과 카카오 그리고 이수만 대주주죠. 이수만 씨와 이 하이브로 나뉜 경영권 전쟁이 치열하게 요새 난리죠.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는 SM 이성수 대표가 폭로에 나섰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SM에서 나올 모든 주요한 곡들에는 나무 심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투영하기를 지시했습니다. 가사 일부에는 K-팝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었으며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가사를 넣으라고 지시를 했고 또 이 때문에 그룹 에스파의 컴백이 늦어졌다고도 했습니다. 또 전에 사용하던 이수만 선생님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수만이라고 칭호도 뺐습니다. 예, SM 아티스트들을 좋아하고 또 팬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탈세 의혹도 제기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수만 씨가 이 홍콩에 개인 회사를 설립하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다는 취지인데요. 네. 해외 음반사와 정산하기 전에 수익의 6%를 떼갔다는 겁니다. 이성수 대표는 이게 역외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제기를 했고요. 국세청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물론 뭐 탈세 이런 게 있으면 밝혀져야겠지만요. 부동산 사업권 관련 의혹도 제기가 됐더라고요. 이수만 씨의 입장은 나왔나요? 일단 측근들을 통해서 여러 매체에게 뜻을 전했는데요. 네. 사실과 다르다. 이성수 대표 착한 처조카인데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양측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SM 주가도 치솟고 있는데요.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인 주당 12만 원을 훌쩍 넘어서 어제 13만 1,9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도 좀 뭔가 치열할 것 같고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그리고 양측의 분쟁이 계속 되는데 중요한 건요. 팬, 아티스트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도시락 또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빛 좋은 게살구.
말다운편에 들어가 있죠. 이게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소식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뭐 저도 많이 쌓였는데 네. 이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데요. 항공권은 거리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이제 차감하고 사용처도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뭐 혜택 취소다. 혜택 축소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리하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일리지를 쓰고 싶어도 쓸 맞아요.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맞아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쵸? 맞아요. 저도 이제 확인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쌓였는데. 제가 2014년 8월부터 72,000포인트를 오. 넘게 쌓았어요. 아. 쓴 적이 없으니까 계속 쌓기만 한 거죠, 10년 동안. 네. 근데 이게 뭐 항공권을 끊자니 뭐 제가 가려는 날짜는 예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좌석이 전체의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불만이 커지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빛 좋은 개살구 뭐 이런 뭐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게 직접 소셜미디어에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아, 이게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이라고 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제 이제 대한항공이 이걸 보고 나서 그랬는지 급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보너스 좌석 비중도 늘리고 특별기 운항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현재 마일리지 보유자들이 개편 전에 좀 더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취지라서요. 네. 개편 이후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편입니까? 네. 뭐 대한항공 고객들을 위한 개편이긴 네. 한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편에 담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아닌지 이걸 심사하고 있다는데요.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로 고객을 위한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